라니만닷컴의 혼으로 제작되는 2월 18일 통키뉴스는 일단 미국의 로컬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특집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팬데믹에서 지역적 풍토병인 엔데믹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보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인데요. 캘리포니아가 먼저 이 출발을 끊었으니까 다른 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주거비와 물가, 환경 악화로 LA를 탈출하려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 주민들의 4분의 3은 이곳 LA가 살기 좋은 곳으로 여기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익숙해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주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날씨죠. 그렇죠? 날씨.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춥고 배고픈 건데 최소한 여기는 얼음이 안 얼어서 춥질 않으니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얼바에는 우박이 내렸습니다.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우박이었습니다. 제가 인증샷 못 찍은 게 참 아쉬웠는데 기후변화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18로 인상하는 법안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대박. 하지만 임금 인상으로 1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지금 미니멈 페이 최저임금 $15도 버거워서 직원 수를 줄이는 곳들이 정말 많은데 $18로 인상하면 과연 $18로 인상을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18로 인상을 해서 얻게 되는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관점 말고요. 남가주 아파트 렌트비가 지난 1년간 13%나 오르면서 월 평균 2,744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잇따르게 될 퇴거 조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자행하는 불법 가상화폐 사기 수사를 전담할 신규 부서를 만들고 한인 최은영 검사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5년 전 TV 드라마 하와이 하이브 5에 출연했던 한인 배우 다니엘 대 김에 이어 이번엔 판타지 드라마 틴 울프에 출연한 한인 배우 아덴조가 출연료 차별을 이유로 제작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와 공격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길 꺼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고요. 꺼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정말 이렇게 미국의 의료 체계가 허접했는가, 엉성했는가,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근데 해외에 나가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만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살기는 편하죠. 익숙해졌으니까. 근데 뭐라 그럴까? 그냥 이방인으로서 그냥 뭐라 그럴까?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일단 패스. 자,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정부가 5조 달러나 풀면서 지원한 PPP를 비롯한 긴급 재난 지원금 가운데 적어도 1,000억 달러가 사기나 부정 청구에 의한 지급된 것으로 추산이 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와, 1,000억 달러는 좀 심하죠. 한 달 450만 명씩 쏟아지고 있는 이직 사태에서 여성들의 이직률이 자녀 보육 때문에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녀 보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여성 이직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가주 이뇨 카운티의 비샵 인근에서 발생한 에어포트 산불이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기 시작하면서 주민 대피령은 해제되었으나 하루 만에 2배가 훨씬 넘는 4,135에이커로 확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장녀 등 자녀들이 결국 직접 뉴욕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 법원은 어제 검찰의 신문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폭격기와 ICBM 그리고 핵 잠수함 등을 총동원한 정례 전략 핵전력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주요 서방 동맹 지도자들과 화상회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3차례 맞는 것보다 화이자를 2차례 접종한 후 모더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는 것이 코로나 예방 효과가 크다는 분석 결과를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덧붙여서 화이자 백신 어린아이 5세 미만 아이에게는 효과가 없다.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오미크론에게는 더더욱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더욱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연구진이 기증된 이식용 장기의 혈액형을 바꾸어서 환자 혈액형 종류와 관계없이 이식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만성 장기 부종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와, 이건 놀라운 발전이네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는 일요일 새벽 3시 30분에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종료가 됩니다. 한편 한국은 추가 메달 없이 금 2개, 은 4개, 동 1, 14위, 미국은 금 8개, 은 8개, 동 5개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전하는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우크라이나 속보 장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실전입니다. 그 갭을 메꾸는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전 매매에서 오는 그 갭을 좁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투자의 지름길 아닐까요? 갭을 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즈놀 멤버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3-4편씩 올라가는 멤버십 영상은 바로 실전 투자에서 느끼는 그 갭을 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도 소문의 소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즈놀 멤버십에 가입하는 이유, 갭을 메꾸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9시 27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장을 보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예요. 아까 제가 라방을 같이 했는데 거의 추풍 낙엽이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지지선이 없는 추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1차 반등에서 살짝 실패했고 2차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케이. 아까 완전 피바다의 내외도 조금은 나아졌고요. 자, 이유는 뭐죠? 예,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속보를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곧 침공한다. 해서 돈바스 반군 지역 주민들을 러시아로 대피 시작.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바스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그 지역인데 거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반군과 친러군들이 계속 내전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침공을 한다.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이 필터링이 필요한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게 러시아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서방 측에서는 이게 러시아가 만드는 지금 시나리오다. 어쩜 그렇게 예상대로 가고 있느냐. 왜? 우크라이나가 먼저 침공하니까 일단 주민들을 러시아로 대피시키고 러시아는 너네 쳐들어왔어? 때려잡아야지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지금 서방에서 지켜보고 있는 러시아의 시나리오거든요. 자, 미국도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가 최종 단계 신호가 포착이 됐다. 최종 신호 단계 포착에 주력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이거죠. 이런 가운데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가혹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때려야지 진짜 쳐들어왔을 때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경제 제재며 여러 가지 물리적 제재를 가해도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미국 탓이라고 돌리면서 16일, 20일 이후에 또 다른 침공 날짜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은 지금 뭐 거의 굽보고 떡 얻어먹는 분위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하고 러시아랑 싸워라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는 그러한 팔 이렇게 탁 팔짱 끼고 아주 진짜 왜 이렇게 얄밉지? 진짜 얄밉네요. 아무튼 예. 정말 베이징 올림픽 이제 끝나고 그냥 폭망해라. 예. 자, 폭망하면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얄밉지? 예. 응? 자, 미국 국무부가 지난 48시간 동안 러시아의 거짓 도발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그 여러분 시위, 그 백신 무력화 시위했던 오타와 트럭 시위대 체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동자도 연행되었다고 하네요. 하면 안 되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이자 백신이 5세 미만에게는 효과가 미흡하고 오미크론 변이에게는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 주가 더 떨어지겠네요. 중국이 러시아 곧 침공, 미국의 첩보 신빙성, 16일 침공 설거 검증돼. 막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죠. 미국의 첩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렇게 못 맞춰? 근데 반대일 수도 있죠. 미리 오픈했기 때문에 침공을 안 한 거일 수도 있죠. 그렇죠? 지네들이 뭐 올림픽 기간 동안에 침공하지 말아 달래며 왜 이렇게 얄밉지 중국? 오늘 참 상당히 얄밉네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SBS가 전하는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한번 같이 듣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태를 바라보는 바이든과 푸틴 두 정상의 속내는 뭘지 저희가 우크라이나 주재 전직 미국 대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이 내용 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뒤 스탠퍼드 대학에서 유럽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스티븐 파이퍼 전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Kremlin seems to have left open the door ajar a little bit for a diplomatic off-ramp. There's still a significant risk of a Russian military attack on Ukraine. 현재 벨라루스에서 훈련 중인 러시아 군대는 북한과 가까운 극동에서 파견된 부대로 이들이 돌아가야 긴장 완화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come 7,000-8,000 kilometers. Get those forces heading home. That would begin to, I think, mark a de-escalation of the crisis. 위성국이 없으면 안보에 위협을 받는다는 푸틴의 편집증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Russia still has this almost 19th century view that it needs to have this buffer zone between Russia and the West. They're looking at ways to bring Ukraine back into their orbit. I think is a certain degree of paranoia. 지난 2014년엔 불과 31%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나토 가입을 찬성했지만 지금은 60%에 육박합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돈바스 내전을 부추기면서 민심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폭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략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Done is they've taken away the ability for the Russians to create some pretext. 러시아의 의도를 사전에 낱낱이 알려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폴란드에 배치된 미군을 비롯해 동유럽에 파병된 나토군은 그대로 러시아의 옆구리를 겨누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자, 좀 전에 들어온 여러 뉴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어찌 됐든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가 되더라도 일단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손해보는 나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죠.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이 보면 오늘 또 그 옵션 만기가 겹쳐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가장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이쪽 이게 뭐죠?
비트코인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장이 오늘 보니까 4만 불대가 살짝 무너졌다가 올라갔어요.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4만 40101 회복이 됐네요. 4만 불대가 살짝 무너졌다가 3만 얼마까지 갔다가 4만 불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코인 채굴과 연관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테슬라는 요즘 정부에 밑보여가지고 또 제대로 한번 혼나고 있죠. 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고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그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뭐 마음으로는 당연히 안 나야겠지만 또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큰 손들도 지켜보기 때문에 더구나 다음 주 월요일은 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오늘 같은 날 주식을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빠지면 벌써 어제도 빠졌고 그제도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가 매수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시장이 지금 또 주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팔고 보자. 팔고 편안하게 월요일까지 좀 지나고 보자라고 하는 이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매수세가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 지나가는 비는 피하고 보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지켜보셔야 됩니다. 섣불리 먼저 예단하고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투자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계속 들어오는 속보 영상이 있으면 미진놀이 속보 뉴스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